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시장 다 먹을 겁니다. 이 주식 두 개만 집중 투자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한 470여 종목, 480여 종목의 상승이 나왔고요. 1900여 종목이 넘는 종목군들이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테마들이 한정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다수 상승이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의 다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락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다 낙폭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오를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이 주식 두 개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집중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꼭 체크하셔서 하반기 높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함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부터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읽어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시장은 점차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 대비 400%로 확대된 6월 26일 이후로 상장된 공모주가 11개입니다. 그런데 그 11개 중에서 공모가보다 떨어진 종목은 총 4개의 종목이 있고요. 상장 당일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화제를 모았던 종목들도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 추세로 돌아선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많은 종목들이 상장 첫날에 급등하고 곧바로 급락하는 경향이 반복되면서 투자 심리가 점점 둔화되고 거품이 점차 꺼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준은 어땠어요? 따상이 나오고 상한가에 잠기면서 상한가가 2거래일, 3거래일씩 이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과도한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당일 공모가 대비 40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주가에 대한 안정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신규 성장주로 돈이 몰릴 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산업,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AI 로봇으로 골고루 시장에 돈이 뿌려지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를 찾는 중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규 성장주로도 돈이 안 몰리고 2차 전지는 고점 논란 이후에 지금 수급이 좀 잠잠해진 상태인데 이제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AI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I와 AI 반도체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 전기차, 2차 전지와 같이 AI가 결국 삶을 바꿀 수 있는 테마로 현재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혹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삶의 질이 바뀌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 따른 테마로 엮이지 않고 중장기 열풍이 불면서
이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AI에 대한 내용들도 올해 초부터 시장에서 단기 테마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단기 테마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 삶의 패턴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주도주의 등장으로 현재 시장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AI가 특히나 딱 하나의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이나 IT 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 쪽이나 혹은 자율주행이나 여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AI 경쟁이 뛰어들었고요. 우주 AI를 천명한 머스크와 빅6,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을 보면은 다 생성 AI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XAI를 설립을 했고요. 애플도 애플 GPT를 개발 중,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존도 생성형 AI 탑재한 기업용 베드록을 출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최신 AI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바로 메타입니다. 지난달에 차세대 AI 대형 언어 모델인 라마2를 공개한 데 이어서 9월 달에는 메타가 새 AI 챗봇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메타가 구성 중인 챗봇은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추천, 오락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오락 기능이 뭐냐?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페르소나라고 부르거든요. 이 챗봇 AI를. 가장 큰 특징은 부캐를 갖출 수 있다는 점으로 여행지나 이런 것도 추천해 주고요. 링컨 전 대통령 말투로 이용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신기할 수 있는 오락적인 요소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하고 사람들이 뭘 가장 원하는지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일본에 대한 여행지를 알려줘. 중국에 대한 여행지를 알려줘. 유럽에 대한 여행지를 알려줘. 어느 국가에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걸 추천해 달라는 검색에 대한 양만 가지고도 그 지역의 니즈와 그 지역의 소비 패턴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계에서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가 그러한 의도로 챗봇을 출시한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함께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바로 AI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모두가 GPU가 필요해지면서 석유처럼 취급되는 자원이 바로 이 GPU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리튬, 석유처럼 취급이 됐죠. 마찬가지로 AI 시장이 커지면 사실 AI가 올해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삶의 혁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GPU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GPU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특히나 기업의 IT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너나 할 것 없이 엔비디아로부터 더 많은 GPU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7월 19일 날 머스크는 엔비디아가 우리를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필요한 만큼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많은 GPU 공급을 요청합니다. 이것처럼 현재 IT에 대해서 IT 기업들이 이 AI 산업에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서 시장의 판도가 2차 전지 전기차에서 AI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AI와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2차 전지보다 더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AI와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건데 그 중에서 AI와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LG 엔솔, 삼성, SDI 전부 다 중요한 종목군들 맞죠? 하지만 2차 전지보다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리튬, 양극재,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을 더 중요하게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GPU나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는 기업은 TSMC와 GPU 핵심 구성 요소 HBM을 만드는 단 둘뿐인 메모리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함께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게 엔비디아에서 지금까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G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TSMC에서 생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혹은 애플이나 인텔이나 다른 기업들도 TSMC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매출을 급증하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제2의 선택지를 찾았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존도도 낮추고 생산 시간, 비용도 줄이며 HBM과 첨단 패키징 역량을 동시에 갖춘 삼성전자를 낙점한 것으로 현재 시장은 분석하고 있고요. 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GPU용 HBM3 그리고 첨단 패키징 서비스 기술 검증 작업을 현재 이미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이 기술 검증 절차가 끝나면은 바로 HBM3 공급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GPU 칩과 HBM3를 고성능 GPU H100으로 가공하는 첨단 패키징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H100, A100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엔비디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GPU입니다. 이제 메모리와 GPU를 하나로 만드는 첨단 패키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GPU 첨단 패키징 물량을 TSMC한테 거의 다 맡겼고요. SK 하이닉스의 HBM3를 패키징해서 H100을 생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게 된 거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거래를 발판으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의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수직 계열하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HBM을 사용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패키징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 그 안에서 비용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 그래봤자 D램 아니냐? 이 D램 지금까지 그냥 공장처럼 찍어내던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첨단 패키징 현재 삼성과 TSMC가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반도체 기업이 지금까지 나노미터 단위로 선폭을 줄여서 초소형, 초저전력, 그다음에 고성능 칩을 만드는데 경쟁을 했죠.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10나노에서 9나노, 8나노, 3나노까지 떨어졌죠. 2나노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1960년대 반도체가 산업 전면에 등장한 이후로 기술 경쟁력의 척도가 단일 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단일 칩이 아니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합치는 첨단 패키징으로 이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HBM 시장의 선두를 누가 갖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갖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50%고요. 삼성전자가 40%입니다. 실질적으로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의 90%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이 꽉 잡고 있고요. 남은 10%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미 올해 하반기에 5세대에 대한 양산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SK하이닉스는 어때요?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하면서 시장을 선점해 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쫓아가면서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HBM 그래봤자 돈이 되는 거 맞냐?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의 90%를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점유율이 낮긴 합니다. HBM3에 대한 가격은 최신 일반 D램의 5배에서 6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올해 HBM 출하량이 전체 D램 출하량의 1.7%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데도 매출에 대한 비중이 11%를 넘어요. 사실상 5배에서 6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7배에서 8배 수준이고요. 올해는 HBM이 전체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지만 2025년에는 27%, 2027년도에는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삼성과 SK는 내년 말까지 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HBM에 대한 라인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즉 수주가 들어오기 전부터 수요를 예측해서 공장을 많이 짓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에도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 중인 주요 기업들도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을 함께 만들자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현재 5배, 6배가 높아도 불구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물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격의 폭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개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품이 없다. 중국 반도체 가뭄 현실화. 중국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올해 22%에서 23%가 감소를 했고요. 특히나 중국의 AI 서버 생산 업체인 인스퍼는 반도체 수급 악화로 상반기 수익의 30% 이상이 감소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HBM에 대한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0%, 마이크론이 10%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크론에 대한 소비를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꾸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안 메꿀 수가 없죠. 마이크론 걸 안 쓰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걸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HBM3에 대한 기술력은 아직 마이크론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즉 중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안 하지 않는 이상 K반도체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현재 AI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전례를 보면은 국내 K반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이 90%랬죠. 현재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이 80%에서 90%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생각해 보면은 국내 K 반도체도 엄청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AI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건데 앞으로 개별 이슈와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올 때마다 필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수혜주를 저점에서 공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 시장에서 부각받고요. 시장 이미 2,000개가 가까운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도 뭐 가온칩스부터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10%가 넘는 하락세가 나온 종목군들 많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을 저점에서 공략하신다고 하시면은 남은 2023년도 하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2개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매입해서 고객사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전체 제품의 99%를 삼성전자로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TSMC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현재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있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다가 HBM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첨단 패키징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진행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미래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 AS 서비스 센터를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출신 사람이 나와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와 엮여서 시장에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얘는 반도체 후공등 장비업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얘네가 코세스가 메인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HBM 수요 증가로 2조 원 가까운 설비 투자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장비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에 연결된 장비를 수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코세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기업 모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밀릴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하반기 높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한 반도체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꼭 확인하고 싶다.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 노려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구글 플레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구글 플레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은 설치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100% 무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이거 설치해서 로그인하면은 개인정보 적고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광고 전화, 광고 문자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유출 문제를 전혀 없애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이 컨텐츠들은 총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급등 추천주가 있죠. 급등 추천주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한 핵심 자료집 바로 이 공지사항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놨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장정 급등 뉴스는 뭐냐? 장 시작 30분 전, 8시 30분 이전에 시장에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와 관련된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컨텐츠고요. 보시면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뭐 초전도체 혹은 여기 보시는 뭐 로봇, AI 혹은 이제 원전 이러한 내용들 오늘 시장에서 다들 주목받았죠. 이러한 내용들을 장 시작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주목받는 이슈에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재료를 확인하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자료집까지 모든 컨텐츠들 여러분들 누구나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